네, 춘향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많이 접해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다거나 난해한 부분은 크게 없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핵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장면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제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그 춘향전의 주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헷갈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춘향이의 절개가 강조된다라는 점, 그리고 몽룡이와 춘향이 사이에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주제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변학도, 변사또죠. 변사또가 행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가렴주구를 비판한다라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주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표면적인 주제 이외에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이면적인 주제까지 함께 살펴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춘향이와 몽룡이가 엄연히 신분이 달라요. 몽룡이는 양반이고 춘향이는 기녀의 딸이라고 하는 거의 천인에 가까운 신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 갈등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해방이라는 말 쓰는데 사실상 신분제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이면적인 주제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그냥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외에도 반드시 우리가 춘향전이라고 하는 작품 안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춘향전이라고 하는 판소리계 소설, 이 춘향전을 제외하고도 여러 판소리계 소설이 있는데 이러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갈래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갈래도 역시나 판소리에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풍자성이라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풍자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양반층 혹은 이러한 양반층이 보이는 평민에 대한 혹은 낮은 신분의 백성들에 대한 폭정이나 학정이나 혹은 가렴주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풍자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걸 일단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문체와 산문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드러납니다. 일단 운문체라고 하는 건 운율이 느껴지는 말투예요. 글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문체는 줄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과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운율이 느껴지는 구절도 등장하고 소설처럼 진행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운문체와 산문체가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한마디로 추려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을 갖다가 율문체의 특성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작품에는 평민 언어가 대부분이긴 해요. 평민 언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순우리말 그리고 비속어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평민 언어가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한자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고사성어가 물론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양반 언어와 평민 언어가 모두 사용된 이중적 언어 사용이 나타난다 라는 점도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불쑥 끼어들어서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서술자가 끼어들어서 인물에 대한 평가 내지는 장면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면 플러스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점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집자적 논평과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까지 꼭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닌데 엄연히 따지자면 두 개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면의 극대화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짧게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을 크게 부풀려서 길게 줄줄줄줄줄 읊어대는 장면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확장적 문체가 사용된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일단 문체가 확장적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를 굉장히 거창하게 길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글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들이 장면마다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이 춘향전에 대한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부분들이 어디서 등장하는지만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본문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월매의 딸 춘향이라는 점, 그리고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면 몽룡의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몽룡의 아버지는 동부승지라고 하는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쵸? 신분 차이가 있구나. 그쵸? 몽룡과 춘향 사이에 신분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몽룡이는 장원급제에서 한양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변학도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쵸? 변학도 부임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변학도는 춘향이에게 수창을 강요하는 거고요. 그리고 춘향이는 당연히 거부하죠. 이 춘향이가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점에서 춘향이의 절개와 지조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었고 변사또의 학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변사또의 학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가렴주구라고 하는 고사성어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돼서 내려오는 거고요.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는 장면은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 몽룡이가 변사또를 벌하고 그리고 다시 춘향이와 재회해서 한양으로 떠나는 마지막 장면까지가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장면은 변사또 생일 파티 장면이에요. 그쵸? 변사또 생일 파티에 운봉, 영장,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여러 군데에서 사또들이 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관사또라는 말 나오는데요. 이 본관사또가 우리가 이전부터 이야기하는 변사또, 변학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사또가 본관사또가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어사또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어사또는 이몽룡입니다. 네, 그래서 어사또와 본관사또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인을 불러서 분부를 하는데 자, 그때 이야기하는 장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일단 관청색 불러서 다과를 올리고 육고자 불러서 큰 소를 잡고 예방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방 불러 천막대령 사령 불러 자빈을 금하는 거. 그쵸? 누구 불러 뭐하고 누구 불러 뭐하고 누구 불러 뭐하고 굉장히 이 문장 속에서 운율감이 느껴진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갖다가 운문체가 사용되었다 라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다가 그렇죠. 장면의 극대화도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켜놓은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자, 깃발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생들 불러서 굉장히 화려하게 생일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는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나왔죠? 어사의 마음은 왜 심란할까요? 그쵸?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쵸? 근데 굉장히 낭비스럽게 사치스럽게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이 본관 사또의 모습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심란하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때 이제 몽룡이가 이야기를 해요. 나도 이제 가서 술과 안주 좀 얻어 먹자라고 얘기하니까 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쫓는데 자,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합시다. 어찌하니 명관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정리해보면요. 자, 이 부분에 갖다가 명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름난 관리 내지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거지를 문전박대하는 변사또를 갖다가 명관이라고 지칭한 거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반어적인 표현 사용된 거고요. 그쵸? 그리고 어찌하니 명관인가? 라고 서리적 표현도 사용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장면은 누가 얘기한 거죠? 그쵸? 서술자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났다 라고 하는 장면까지 세 가지 내용 모두 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니 명관인가 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반어적인 표현 사용되었다, 서류적 표현 사용되었다, 서술자가 개입해서 인물에 대해 평가하기 때문에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되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뭐 운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여보냅시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몽룡이에게 차려준 밥상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랬더니 자, 상을 발로 탁 차 던지면서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살펴보자면요. 몽룡이가 운봉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갈비뼈, 신체 부위예요. 그쵸? 신체 부위인 갈비를 가리키면서 나도 음식인 갈비를 먹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갈비와 뒤에서 이야기한 갈비는 동음이의어 관계예요. 그쵸? 발음은 똑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 관계인데요. 이러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표현이 사용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언어유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말장난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이 언어유희가 사용된 장면이 이 장면 말고도 이 춘향전에는 두 군데가 더 등장합니다. 근데 언어유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 나타나는가를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일단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운봉이가 이야기합니다. 차운 한 수씩 해봅시다. 시를 지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 고자, 노풀 고자 두 개로 운자를 내어서 시를 짓는데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거린이 어려서 한 시를 깨나 읽었더니 저도 한 수 지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몽룡이는 순식간에 두 개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몽룡의 뛰어난 능력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아무튼 몽룡이가 굉장히 똑똑하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금준미주는 천인열, 옥방가요는 만성고 뭐 이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한 가지. 한자어 쓰였죠? 양반 언어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쵸? 양반 언어가 사용됐고요. 바로 이 뒤에 한글로 풀이해주죠. 평민 언어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양반 언어와 평민 언어가 모두 사용된 이중적 언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술은 피에 비유했고요. 안주는 백성의 기름, 촛불 눈물은 백성 눈물이라고 얘기했고요. 노랫소리, 원망소리. 지금 각각 비유해서 나타냈다라는 거 일단 표현사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에 등장한 표현사의 특징 정리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구조 반복되죠? 그쵸? 문장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대구법 사용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술은 피를, 안주는 기름, 촛불눈물, 백성눈물, 노랫소리, 원망소리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가 나타내고 있는 바는 가렴주구에 대한 비판 되는 거겠죠. 그죠? 백성들은 지금 고생하는데 너네는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생일 파티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를 중간에 넣었잖아요. 삽입시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삽입시를 통해서 아래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러한 가렴주구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실 수 있으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룡이가 시를 썼고요. 이 시를 보자마자 운봉이가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아, 큰일 났구나. 저 어사또가 좀 심상치 않은 놈이구나. 확인하고요. 그 뒤에 바로 아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방불러 돗자리 단속, 병방불러 역마단속, 관성색불러 다과단속, 옥형리불러 죄인단속, 집사불러 형부단속, 형방불러 장부단속, 사령불러 숙직단속 마찬가지죠. 누구불러 모단속, 누구불러 모단속이라고 하는
그쵸? 운문체 사용된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킨 거를 갖다가 확장적 문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때 이제 본관사또가 어디 다녀오냐라고 얘기했더니 소변 보고 와요 뭐 얘기하는 거고요. 본관사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아무 뭐 걱정이 없습니다. 본관사또 굉장히 눈치 없어요. 눈치 없어. 그리고 무지함. 그쵸?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춘향이를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어사또가 부하들을 불러서 내는데 그때 갑시다. 중방거동보소라고 하는 중방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아라 라고 서술자의 개입 등장하게 되고요. 그 뒤에 그쵸?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이 뒤에서부터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장면의 극대화와 그리고 운문체 그쵸?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자의 개입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나와요. 그때 쭉 봤을 때 중방거동보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리 역졸 거동보소라고 하는 부분도 서술자의 개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청파 역졸 거동보소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몽룡이가 어사또가 된 몽룡이가 자기들의 부하를 부르는 장면인데 그 부하들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에요. 그냥 뭐 장면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표현이 운문체가 사용되고 장면이 극대화되었고 서술자의 개입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만 하실 수 있으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메거사 출두야 라고 소리를 외치고요. 그 뒤에 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 라고 하는 서술자의 개입이 한 번 더 등장하고요. 그쵸? 서술자가 개입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고요. 여기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힌다 라고 하는 과장법 사용되었고요. 그쵸? 그리고 초목금수가 벌벌 떠는 모습. 초목이라고 하는 거는 풀과 나무고요. 금수는 짐승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벌벌 떤다. 원래 공포에 질려서 떠는 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라는 것도 같이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과 과장법, 의인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사용되었다. 라고 보시고요. 그 뒤에 북문에서 출두야, 뭐 남문에서 출두야, 모든 하전들라 뭐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막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공영이요 등채로 휘닥닥 애고 죽겠다 공방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다더니 저불 속에 어찌 들랴 등채로 휘닥닥 애고 박 터졌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앞에서 줄거리가 전개될 때 굉장히 산문스럽게 진행되던 것과 다르게 이 부분은 굉장히 호흡이 짧아졌어요. 그쵸? 호흡이 짧아졌다는 건 이 장면의 긴박함 뭐 혹은 급박함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강조해주는 효과를 나타내죠. 호흡이 짧아지니까 뭔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사또 무리를 다 제압을 한 겁니다. 체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인 건데요. 자, 맨 처음에 일단 도망은 가려고 해요. 그때 봅시다. 자, 거동보소 또 나왔죠. 서술자가 이야기한 거고요. 요 뒤에 인괴 읽고 강정 들고 병부 읽고 송풍 들고 상건 읽고 용수 쓰고 갓 읽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건 검은고 깨지는 건 북과장고 나왔죠.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운문체 활용되었고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볼게요. 자, 조금 더 빼서 요 아래쪽으로 빼서 보겠습니다. 자, 운문체 활용되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장면의 극대화 활용된 거고요. 그죠? 이게 그리고 장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 도장을 들고 가야 되는데 닭강정 들고 뛰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책 들고 도망가야 되는데 송편 들고 뛰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이 나게 도망가는 모습을 희화화한 거예요. 그죠? 인물을 희화화하였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거 봉관사또가 똥을 싸고 생쥐는 뜻이 했다라는 것도 역시나 인물을 희화화했다. 라는 걸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인물을 희화화하는 목적은 당연히 풍자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한 변사또를 풍자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 한 가지 나옵니다.
자,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라고 하는 거. 역시나 이 장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언어 유희입니다. 말장난이에요. 근데 이 언어 유희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활용되었느냐, 원래는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른다 물 들여라가 돼야 되는데 말의 순서를 바꿨죠. 어순도치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됩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냥 언어 유희가 사용되었다라는 보기로만 등장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단독 문제로 만들어서 언어 유희적 표현이 사용된 건 동일해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순도치를 활용한 언어 유희적 표현을 찾아야 하든가 아니면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체포가 완료되었고요. 그쵸? 그 뒤에 가시면, 자, 애초에 봉고파직한다. 이거는 이제 창고를 묶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고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관사 또 벌했고요. 그 다음에 골 5개 갇힌 죄수를 다 불러서 죄가 없는 자는 풀어주었다. 자, 몽룡이가 변사또를 체포한 직후에 하는 행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공적인 일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부터 꺼내오는 게 아니라 일단 공적인 일을 우선했다. 선공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적의 집은 무엇인가 라고 춘향이를 찾는 거예요. 그쵸? 나중에 가서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몽룡이의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요 선공후사의 모습을 보인다. 요거 고사성어예요. 선공후사라고 하는 게 몽룡이가 보여주는 바람직한 관리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춘향이를 데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본관사또 수청을 들라고 불렀더니 자, 수절이 정절이라 보셔야 됩니다. 수절이 정절이라. 자, 수절정절이라고 하는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그쵸? 언어 유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언어 유희 세 번째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갈비 한 대 먹어보자 라고 하는 부분,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그리고 두 번째,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들, 어순도치를 활용한 언어 유희. 그리고 마지막, 수절이 정절이라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수절과 정절이라고 하는 건 발음이 유사한 거예요. 그쵸? 수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조절개였고요. 정절은 높은 절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근데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말장난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라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라고 춘향이를 시험하는 겁니다. 춘향의 절개를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춘향이가 이야기합니다.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마찬가지죠. 아까 명관 얘기 나왔었죠. 뛰어난 관리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역시나 반어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사또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갖다가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리까? 라고 하는 부분. 그쵸? 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변하지 않는 소재들, 높은 바위 있었고요. 청송녹죽 푸른 나무 있었고요. 얘네들은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서 나를 죽여라. 나의 지조와 절개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날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우리 감동한 몽룡이가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춘향이가 이제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 가셨는지 나 죽는지 모르나 라면서 몽룡에 대한 원망의 태도를 보여줘요. 우리 서방님은 어디 가서 나 죽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랬더니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아라 라고 몽룡이가 얘기했고, 그랬더니 몽룡이가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얼씨구나 좋으시고 어산한군 좋으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보면은 여기도 운율감 느껴지죠? 그렇죠? 네,
운문체 활용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원읍내에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근데 이화춘풍이 날 살린다 나왔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을이라고 하는 건 변사또의 확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변사또가 못되게 굴어서 내가 죽게 생겼었는데 이화춘풍이 날 살렸다. 이 이화춘풍은 어사또가 된 이몽룡과의 재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내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이고요. 그 뒤에 춘향이 어미가 들어와서 끝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설화하랴 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춘향이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소인가 마찬가지죠. 서류적인 표현 활용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 활용된 거고요. 되게 굉장히 많은 장면들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니 좋을소인가라고 하는 장면도 역시나 서술자의 개입으로 보시고요. 그 뒤에 이제 춘향이 모녀와 몽룡이가 고향으로 가게 되는 장면인데요. 뒤에 이제 떠나면서 역시나 삽입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쵸? 춘향의 안타까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심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삽입시가 등장하기 때문에 앞에서 몽룡이가 썼던 그 한시 있죠? 그 삽입시와 뒤에 있는 춘향이가 부르는 삽입시는 어쨌든 화자의 정서 혹은 상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였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고요.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자, 놀고 자던 부용당, 이건 지명이에요. 잘 있거라 얘기하는 거고요. 광안루 오작교 잘 있거라. 그리고 이 부분 봄 푸른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용한 건데요. 자, 이 인용한 구절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봄 푸른 해마다 돌아오죠? 돌아옴이에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조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서 화자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바는 그쵸? 떠나가는 아쉬움의 정서를 심화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풀은 해마다 푸르게 돌아오는데 떠나간 객은 돌아오지 않아. 이러한 대조적 상황이니까 나 역시도 떠나가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한양으로.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심화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때 각기다 이별할 때 길이길이 무고하세요. 다시 보기 기약 없네 라고 안타까움, 고향을 떠나는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했고요. 그래서 이 뒤에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지조를 지킨, 절개를 지킨 춘향이는 정렬 부인에 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양반의 지위를 얻게 돼요. 그쵸? 절개의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 봤던 거 이면적인 주제에 있었죠. 천민이었던 춘향이가 양반으로서 신분 상승이 되는 거. 그쵸? 이렇게 신분 상승의 욕구, 그쵸? 인간 해방의 욕구이라고 하는 것도 이면적인 주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 정렬 부인이랑 영의정, 의정 다 지낸 몽룡이가 백년동락하면서 그쵸? 삼념삼녀를 두었고요. 전부 다 총명하고 높은 관직을 대대로 이어서 갔다라고 하는 행복한 결말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 확인해 보았고요. 반드시 정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줄거리에 해당하는 부분보다도 각각의 장면별로 어떠한 표현들이 사용되었는가에 해당하는 부분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 몇 가지만 정리해보고 갈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활동 2번에 있는 거 주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확인해보세요. 신분을 초월한 사랑,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거,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이라고 하는 부분 조금 말 바꿔서 가렴주구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주제는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정리해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요. 다른 부분도 보셨을 때 자, 우리 여기 봤던 거 판소리개 소설 봤을 때 요 장면들 보셨을 때 운문적인 요소 있었죠. 열거와 대꾸 사용됐다고 했어요. 일단 열거
뭐 들고 열거하는 거고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대국법 사용해서 어떠한 것을 형성하죠? 그쵸? 운율감 형성하는 거죠. 네, 운율감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풍자를 어떻게 하느냐? 변사또와 수령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라고 보셔도 되고, 요거는 같은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희화화하여. 그래서 삼관오리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자, 밑에 등을 밀쳐드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먼저 정리해보시면 표현사용의 특징 어찌하니 명관인가 라고 하는 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어적 표현이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라고 하는 거 역시 서리적 표현이었고요. 위에 있는 내용도 반어적인 표현과 더불어서 서리적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쵸? 어찌하니 명관인가 라고 하는 표현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장면에서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은 그렇고요. 판소리계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을 보자면은 여기서는 그쵸? 서술자의 개입이 등장했다. 내지는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되었다. 그쵸? 요렇게 장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셔서요. 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춘향이가 정렬분이 되고 부경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에서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다소 약해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절을 끼친 춘향이가 부경을 누린다라고 하면 옳은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뭐 사회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었다라는 것만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천하라고 하는 작품 나왔는데요. 이 태평천하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역시나 판소리 사설조, 그쵸? 판소리의 가사와 비슷한 서술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비교를 해보자면 위에서 독자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 뭐뭐 했지요, 그쵸? 이런 말들 많이 써요. 그래서 일단 독자에게 말을 건넨 듯이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에 있던 일도방백 일시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거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서술자가 장면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 등장했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내용은 간단히 보시면 윤직원 영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윤직원 영감은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일단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인데 그 방식에 대해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 부분 보시면 돼요. 요 부분 보시면은 자, 일단 72살인데요. 심장비대증으로 천식이 좀 있지만 굉장히 30살 먹은 장정이랑 맞먹을 정도로 뭐 기운이 좋아요. 근데 차림새가 혼란스러워요. 옷은 안팎으로 윤기가 흐르고요. 머리에는 탄건을 썼고요. 그 다음에 발은 크고요. 흰 버선을 신고 있고 그 다음에 신발 신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채를 짚고 있고 뭐 이렇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덩치도 좋고요. 건강하고요. 옷도 잘 챙겨 입었고요. 뭐 그런 건데요. 그런데 뒤에 자,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건 거예요. 간혹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탕 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굉장히 비꼬고 있어요. 그렇죠? 비꼬고 있는 표현되는 건데 어떠한 방식이냐? 인물을 희화화했다 라고 하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윗글에 우리 양반이었던 변사또도 도망가는 장면을 굉장히 희화화했죠. 그래서 인물을 희화화했다 내지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혹은 뭐 묘사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내지는 풍자하고 있다 라는 점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춘향전 작품 전체 내용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장면에 나타내는 표현들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꼭 정리해 보시고 그 내용들 숙지하시길 바랍니다.